공로를 기록하는 판에서는 서진의 이름이 빠져나가고 강호의 입에서는 귀명검만 남습니다. 검은 전보다 더 가볍고 날카롭게 손에 익어가는데 그만큼 서진의 과거와 표정도 조금씩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검이 강해지는 만큼 주인은 무엇을 잃어가는 것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호의 협과 의리를 지키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아침 공기는 싸늘했습니다. 밤사이 내린 안개가 분맹마당을 낮게 깔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연무장에서는 이미 검을 드는 이들이 있었지만 기합 소리는 어제보다 조금 더 가라앉아 있는 듯했습니다. 서진은 객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발밑에서 돌길이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허리에는 언제나처럼 귀명검이 매달려 있었고 검집 안쪽에서 전해지는 얇은 떨림이 손에 닿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그를 향한 말은 단순했습니다. 낙진표국의 막내 표사, 실전 경험이 많은 외부 무인, 천재 검사와 검을 나눈 자. 하지만 오늘은 다른 말들이 그 뒤를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귀명검이라는 두 글자, 무명검주라는 묘한 별칭. 이름보다 검을 먼저 말하는 표현들이었습니다. 서진은 일부러 그 말들을 귀에서 밀어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멀리서라도 들려오는 소리는 결국 마음 한구석에 남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그는 발걸음을 문서각 쪽으로 돌렸습니다. 검시가 끝난 뒤 문서각에 새로 더해진 기록들이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어제 본장부의 빈칸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문서각 안에는 여전히 먹 냄새와 먼지 냄새가 가볍게 섞여 있었습니다. 서리가 한 명 낮은 탁자에 앉아 붓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서진에게 오래된 장부를 보여주었던 바로 그 서리였습니다. 서리는 그를 보자 안경 너머로 눈을 한번 찡긋했습니다. 인사를 주고받는 말은 짧았습니다. 그러나 서진은 그 눈빛에서 어제와 비슷한 어딘가 망설임이 섞인 기운을 느꼈습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어제 말씀해 주신 장부를 한 번 더 볼 수 있겠습니까? 서리는 잠시 서류를 정리하다가 서랍에서 몇 개의 장부를 꺼냈습니다. 어제 보여주었던 전쟁 기록뿐 아니라 비교적 최근의 장부들도 함께였습니다. 공의 이름이 요 며칠 사이 여러 장부에 새겨졌습니다. 군영 공문, 검시 기록, 초청장 사본까지. 그런데 하나 이상한 것이 있어서 저도 다시 살펴보려던 참이었습니다. 서리는 가장 최근에 써 내려간 장부부터 펼쳤습니다. 검시 결과를 정리한 기록이었습니다. 연무장의 선검사들의 이름과 출신, 검로에 대한 평가가 줄마다 적혀 있었습니다. 천재 검사 남궁현의 이름은 정갈한 필체로 남궁현이라 적혀 있었고 옆에는 두 문파의 검맥을 잇는 자라는 평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 줄에는 낙진표국 백서진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실전검로가 몸에 밴 자, 상처가 적당히 남아 있어야 할 나이와 달리 상흔이 거의 남지 않았다는 기록도 따라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아래쪽이었습니다. 서리는 군영 공문 사본이 묶인 장부를 펼쳤습니다. 적을 호송한 기록, 길 위에서 사진 마차, 다시 되찾은 화물과 부상자 수, 공을 세운 이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눈에 익은 글자가 보였습니다. 원래라면 백서진 네 글자가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백자와 진자 사이에 이상한 공백이 끼어 있었습니다. 붓이 글자를 쓰려다가 도중에 멈춘 것 같은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그 위를 다른 먹선이 어색하게 덮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장부에는 낙진표국 서진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성은 살짝 뭉개졌고 이름만 남아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서진은 그 글자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맞았습니다. 틀린 것은 아닐지라도 뭔가가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서리는 다른 장부도 펼쳤습니다. 초청장을 보관해둔 장부였습니다. 무림맹 본맹에서 내려온 명단에는 분명히 백서진이라는 글자가 있었지만 분맹에서 다시 정리한 사본에는 서진이라는 이름만 덩그러니 남아있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서리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원본에는 분명히 백서진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봉인을 확인했으니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손으로 베껴 적는 과정에서인지 아니면 뒤에 보정을 하다가인지 성이 빠져 있더군요. 이름이 빠진 경우는 여러 보았습니다만 성이 빠진 기록은 흔치 않습니다.
서진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가슴께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마치 이름 일부가 몸에서 빠져나간 것처럼 허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부탁드렸던 것은 아닐까요? 분맹에 오면서 이름을 제대로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은. 그가 말끝을 흐리자 서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초기 기록은 모두 공의 말씀대로 적었습니다. 전 기록은 이미 남아 있습니다. 이상하게 바뀐 것은 뒤쪽 장부뿐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공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떼어가는 것 같아서요. 한 글자씩 떼어간다는 말이 이상하게 크게 귀에 박혔습니다. 서진의 머릿속에서 누군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낙진표국 사도의 얼굴, 술을 좋아하고 걸걸하게 웃던 선대표사. 처음 함께 표행을 나갔던 이의 모습이 순서 없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붙이려는 순간 혀가 갑자기 굳었습니다. 사도의 성은 떠올랐습니다. 낙진표국을 세운 집안의 이름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도의 이름 두 글자가 혀끝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처음 표행을 함께 나갔던 선배의 얼굴은 또렷했습니다. 언제나 앞장서서 길을 열어주던 등 뒤도 기억났습니다. 그러나 이름을 부르려고 마음속으로 입을 열자 공백만이 남았습니다. 마치 장우부 위에서 한 글자가 빠져나간 자리처럼 머릿속에서도 이름이 빠져나간 자리가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서진은 손등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리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서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피로가 쌓이신 것처럼 보입니다. 강호를 오래 걷는 분들 중에는 가끔 이름을 헛갈리는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기록에서 이름이 빠져나가는 것은 그리 흔한 일은 아닙니다. 서진은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조금 머리가 복잡해서 그럴 뿐입니다. 문서각을 나와 마당으로 나왔을 때 햇빛은 벌써 안개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연무장에서는 건부딪히는 소리가 다시 힘을 찾아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익숙한 건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궁현이었습니다. 그는 몇 명의 분맹 검사들과 가벼운 대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검끝이 부드럽게 궤적을 그을 때마다 상대의 중심이 자연스럽게 흔들렸습니다. 검을 크게 휘두르지 않았음에도 그가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주위의 공기까지 방향을 바꾸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이 연무장 가장자리에 서자 잠시 뒤 남궁현이 그를 발견했습니다. 대련을 마무리하고 검을 거둔 뒤 남궁현은 짧게 인사를 하고 이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걸음은 여유로웠습니다. 어제 검을 나눈 사람을 다시 마주하는 태도에는 경계보다는 호기심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오늘은 검을 들지 않으셨군요. 남궁현의 목소리는 담백했습니다. 욕심도 경멸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잠시 허리에 검을 내려다보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몸보다 머리를 정리할 일이 있어 검을 조금 쉬게 해주고 있습니다. 남궁현은 그 말을 잠시 곱씹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검은 자주 쉬어 줄수록 깊어진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머리는 언제 쉬어야 깊어지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말투는 농담 같았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서진은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둘은 연무장 한쪽 그늘진 곳에 나란히 섰습니다. 잠시 건부딪히는 소리만 함께 들었습니다. 남궁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상층에서는 꽤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고 들었습니다. 검시 결과도 각지에서 모인 소문도 한꺼번에 올려졌다고 하더군요. 직접적인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 서진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귀명검이라는 이름, 무명검주라는 소문, 봉인파와 맹의 논의들. 서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소문은 검보다 먼저 달려가는 법이니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남궁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었습니다. 서진공은 자신의 이름보다 검이 먼저 불리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평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장부의 빈칸과 머릿속에서 빠져나간 이름들을 건드렸습니다. 서진은 한동안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여러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름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 검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결심, 귀명검의 검주가 아니라 백서진으로 남고 싶다는 생각. 하지만 막상 입을 열려 하자 이상하게도 말들이 한 곳에서 엉켰습니다. 그는 결국 가장 간단한 말만 골랐습니다. 아직은 제 이름을 붙들고 있습니다. 남궁현은 그 대답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해와 동시에 알 수 없는 씁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어떤 이들은 검만 남기고 이름을 흘려보내기도 하니까요. 저는 언젠가 제 검이 길로 불릴 수 있다 해도 제 이름을 완전히 버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 말은 부드럽지만 단단한 결이었습니다. 남궁현에게 일검천하라는 말은 남들의 야욕이 아니라 검과 이름을 동시에 지키고자 하는 욕망이었습니다. 둘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검 부딪히는 소리와 바람이 나무잎을 스치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서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남궁현 공은 제 이름을 기억하시겠습니까? 남궁현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백서진. 잊기 쉬운 이름은 아니지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서진은 마음속 어딘가가 조금 놓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누군가가 기억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버팀목이 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자 그 버팀목 또한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객실 안 등불 아래에서 귀명검을 상 위에 올려놓고 바라보고 있자니 낮의 대화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장부에서 빠져나간 성, 머릿속에서 흐려진 사두와 선배들의 이름, 남궁현이 분명히 불러준 자신의 이름. 서진은 작은 종이 조각을 하나 꺼냈습니다. 부태신 간단한 필구를 빌려와 종이 위에 천천히 글자를 적었습니다. 백서진. 글자는 분명했습니다. 한 획 한 획 또렷이 새겨졌습니다. 그는 그 종이를 접어 품 안에 넣었습니다. 이름까지 잊지는 않겠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마치 검 속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이 말을 듣고 있기를 바라는 것처럼 조용히 내뱉었습니다. 잠시 뒤 그는 등불을 줄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깊은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검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이 다시 귀를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전장의 함성도 봉인의 기도문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려다 중간에서 끊기는 소리, 성과 이름 사이에서 잘려나가는 음절들, 종이에 적힌 글자가 물에 번지듯 흐려지는 장면들이 얇은 막을 사이에 두고 이어졌습니다. 어느 순간 누군가가 또렷하게 묻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서진은 잠속에서도 대답하려 했습니다. 입 안에서 글자들이 차례대로 떠올랐습니다. 백서진. 그러나 마지막 진자를 붙이려는 순간 혀끝에서 소리가 미끄러졌습니다. 입 밖으로 나온 것은 어딘가 어색하게 비어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서진입니다. 공백 하나가 빠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귀명검은 조용히 울렸습니다. 마치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듯한 울림이었습니다. 서진은 놀라 눈을 떴습니다. 가슴이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품 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등불을 다시 켜고 종이를 펼치자 종이 위에는 분명히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낙진표국 서진. 분명 자신이 쓸 때는 백서진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종이 위에 남아있는 것은 성이 빠진 이름뿐이었습니다. 백자가 있었을 자리에는 먹이 아주 옅게 번진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글자 하나를 종이에서 빼내간 것처럼 이름이 빠져나간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먹이 번진 질감만 느껴졌습니다. 글자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문서각의 장부, 머릿속에서 사라진 사두와 선배들의 이름, 산사와 전장의 빈칸들이 한꺼번에 겹쳐졌습니다. 이름이 빠져나간 자리, 검은 상처를 지우고 싸움의 세부를 지우고 이제는 이름에서 한 글자씩 떼어가고 있었습니다. 먼저 남의 이름에서, 그리고 서서히 자기 이름에서. 서진은 귀명검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집 안쪽에서 전해지는 떨림은 낮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떨림을 느끼는 자신의 마음이 더 이상 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분맹에 머무는 날이 길어질수록 아침 연무장의 공기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검을 쥔 이들의 기압은 높아졌고 서로를 훑어보는 눈빛에는 보이지 않는 경쟁심이 얇게 깔려 있었습니다. 서진은 이른 새벽에 곧장 연무장으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객실 근처 좁은 마당을 몇 바퀴 돌며 굳은 어깨와 허리를 풀어주고 숨을 고른 뒤에서야 연무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몸을 깨우는 데 필요한 것은 검이 아니라 호흡이라는 것을 그는 퇴행을 다니며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연무장에 다다랐을 때 안쪽에서는 이미 여러 대련이 한창이었습니다. 검끝들이 공중에 얇은 선을 남기고 그 선들이 모였다 흩어지며 작은 길을 만들었다가 곧 사라졌습니다.
서진은 가장자리 그늘 아래 서서 한동안 그 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눈에 익은 건무 하나가 시야를 꿰뚫고 들어왔습니다. 남궁현이었습니다. 그는 2명의 분맹 검사와 동시에 대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검을 크게 휘두르지 않으면서도 몸이 돌아갈 때마다 상대 둘의 중심이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왼쪽의 검끝이 비틀리고 몸을 가볍게 틀면 오른쪽의 공격이 허공을 가르며 허망하게 흘렀습니다. 검로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어제 느꼈던 것과 같은 긴장과 여유가 동시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한 수를 더 깊게 찌를 수 있으면서도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 검이었습니다. 대련이 끝나자 연무장에는 짧은 감탄과 박수가 퍼졌습니다. 남궁현은 검을 거두고 상대들에게 예를 갖춘 뒤 연무장 가장자리에 서 있는 서진을 발견했습니다. 서진은 그가 다가오는 것을 보며 낮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제 문서각에서 본 장부의 빈칸, 밤마다 종이에서 사라지는 글자들, 이름이 조금씩 깎여 나가는 감각이 떠오르려 했지만 그는 그 생각을 억지로 가라앉혔습니다. 지금은 검을 보는 자리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잠시 후 분맹에서 내려온 전갈이 연무장으로 도착했습니다. 오늘 오후 인근현으로 나가는 조사 임무가 하나 꾸려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근 산길에서 표물이 자주 사라졌고 겉으로는 산적의지처럼 보이나 수법이 깔끔해 누가 뒤에서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 같다는 보고가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실전 경험이 있는 외부 무인을 한 명 붙이라는 말과 함께 장부에는 서진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동행자로 남궁현의 이름이 더해져 있었습니다. 분맹은 연무장 안에서만 두 검을 지켜보는 것에 그치지 않으려는 듯했습니다. 귀명검이 실제 길 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천재검사의 검이 그 옆에서 어떤 길을 그리는지 한 번에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장부의 글자 사이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각 작은 행렬이 분맹 산문을 나섰습니다. 분맹에서 파견된 무인 둘, 현청에서 나온 관리 하나, 길을 아는 마부이자 안내인 하나, 그리고 서진과 남궁현. 5의 발걸음이 산길 위를 차례로 밟았습니다. 하늘은 옅게 흐려져 있었지만 비가 내릴 기색은 아니었습니다. 길은 완만한 오르막과 내리막을 반복했고 다져진 흙 위로 수레바퀴 자국이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낙진초국에서 표행을 나설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풍경이었습니다. 서진은 무심코 발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안내인은 말고삐를 잡고 이 길을 여러 번 오르내린 사람처럼 군데군데 위험한 구간을 짚어주었습니다. 얼마 뒤 안내인이 손을 들며 속도를 늦추었습니다. 최근 표물이 자주 사라졌다는 지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길은 조금 넓어져 있었습니다. 수레 2대가 나란히 지나갈 수 있을 만큼의 폭이었고 한쪽은 낮은 절벽, 다른 쪽은 나무가 빽빽한 숲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할 것 없는 길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진의 눈에는 몇 가지 자국이 보였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이어지던 수레바퀴의 자국이 어느 지점에서 갑자기 얕아졌다가 끊긴 자리, 수레가 멈췄을 법한 곳 주변에 어설픈 끌린 흔적이 없는 것, 강제로 멈춘 것 치고는 지나치게 가지런한 바닥, 길과 나무 줄기에는 살짝 껍질만 벗겨낸 얕은 칼자국도 보였습니다. 표물을 노리는 손이 길을 잘 아는 자리였습니다. 서진은 손가락으로 칼자국을 따라 문질렀습니다. 힘을 과하게 쓰지 않고 한 번에 근 선, 쇠서 길을 여는 자들이 자주 남기는 흔적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허리의 귀명검이 아주 얇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집 안쪽에서 올라오는 떨림이 허리띠를 타고 옆구리로 전해졌고 목덜미에 맺혀있던 땀이 미세하게 식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선 하나가 허공에 그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길 위에서 오래 싸움을 겪을수록 익숙해지는, 그러나 여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이었습니다. 서진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위로 올랐습니다. 숲을 덮은 가지들 사이에서 무언가가 얇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눈에 닿는 것은 나무잎뿐이었지만 기척은 그 사이를 비집고 있었습니다. 안내인이 뒤를 돌아보며 말을 멈추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숲 위에서 그림자들이 한꺼번에 떨어졌습니다. 분맹 무인들이 먼저 검을 뽑았습니다. 남궁현 또한 발을 옆으로 빼며 허리를 낮추었습니다. 그러나 서진의 몸은 그들보다 조금 더 먼저 움직였습니다. 검을 뽑자 귀명검은 이미 길을 그려놓은 상태였습니다. 어디서 첫 검을 맞춰야 하는지, 어느 발판을 먼저 밟아야 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몸을 돌리면 나머지 공격이 스스로 비껴나가는지 선들이 한꺼번에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첫 수는 옆으로 베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단걸음 앞으로 나서며 검을 낮게 휘둘렀습니다. 공중에서 내려오던 그림자 하나가 허공에서 방향을 잃고 흙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수는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길이었습니다. 떨어지는 검을 받기 전에 손목을 쳐 올리고 그 반동을 이용해 몸을 돌리는 동작이었습니다. 몸은 이미 익숙한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길이 이어졌습니다. 귀명검이 알려주는 대로 발이 옮겨졌고 보이지 않는 선을 따라 검끝이 나아갔습니다. 짧은 숨소리와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엇갈렸고 이내 그 소리들 가운데 절반이 끊어졌습니다. 조금 뒤 산길 위에는 거친 숨을 몰아쉬는 몇 사람과 함께 움직임을 잃은 몸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숲 위와 아래에서 튀어나온 자들 중 상당수가 이미 검을 다시 쥘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분맹 무인들이 뒤늦게 검을 거두며 쓰러진 자들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살아남은 둘은 팔과 다리에 상처를 입고 신음을 흘렸고 나머지는 더 이상 대답을 돌려줄 수 없었습니다. 안내인은 입을 굳게 다물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싸움이 끝난 탓에 길 위에는 생각보다 적은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누가 몇 명을 상대했는지, 어떤 검로가 어디서 갈라졌는지, 분맹 무인들 사이에서는 대략적인 말이 오갔습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서진의 검을 언급했습니다. 첫 수에서 떨어지는 자의 중심을 무너뜨린 것, 나머지 셋을 연달아 쓰러뜨린 것, 길을 아는 자들의 발을 끊어 놓은 것. 그러나 정작 서진의 머릿속에는 싸움의 세부가 선명하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바닥에는 미세한 떨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검을 쥐고 움직였던 시간은 분명히 짧지 않았는데 되짚어 보려 하자 기억 속에서는 처음 두세 수만 분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첫 배기와 두 번째 올려치기, 발이 옆으로 빠졌던 방향, 공중에서 부서지던 기처, 그 뒤로 이어진 것들은 안개 속에서 보는 것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더 움직였는지, 몇 번 더 검을 휘둘렀는지, 정확히 몇 명이 자신의 칼끝에 쓰러졌는지 떠올리려 할수록 머릿속에서는 길만 남고 몸의 그림자는 사라졌습니다. 남궁현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쓰러진 자들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는 검상을 확인하고 손에 쥐고 있던 무기의 무게를 가늠하고 발자국이 어디서 시작되었다, 어디로 향하려 했는지 눈으로 더듬었습니다. 그러다가 서진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산길 위 아직 긴장이 다 풀리지 않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궁현은 싸움의 전모를 대략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떨어지는 적들을 가장 먼저 마주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길을 잃고 움직인 검이 어느 쪽이었는지, 검끝의 흔적이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하나의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싸움에서 가장 먼저 길을 본 것은 귀명검이었습니다. 몸은 그 뒤를 따라갔을 뿐이었습니다. 전장에서 길을 기억해야 할 사람은 오히려 뒤로 밀려나고 검만이 선명하게 선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표물을 노리던 자들은 급히 흔적을 지우기도 전에 쓰러졌습니다. 현청 관리가 가져온 문서에는 곧 오늘의 공적과 함께 몇 줄의 기록이 더해질 것이었습니다. 분맹장부에는 다시 한번 서진의 이름이 올라갈 것이었고 그 옆에는 실전에서도 길을 정확히 읽는 자라는 평가가 적힐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서진의 머릿속에서 지워지는 것은 길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어디서 뛰어들었는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는지, 어떤 호흡으로 검을 휘둘렀는지, 기억은 끝부분에서 자꾸 끊겨나갔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행렬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했습니다. 관리와 안내인은 되찾은 표물과 사진 짐을 따져보았고 분맹 무인들은 오늘 싸움의 수고를 짧게 나누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서진은 혼자 조용히 걸었습니다. 허리의 귀명검은 다시 잠잠해져 있었지만 등줄기 어딘가에는 여전히 싸움의 여운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검은 싸움의 길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점점 그 싸움의 세부를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길을 이 검과 함께 걸어야 하는지, 그 끝에 남는 것이 과연 자신의 이름일지, 아니면 검의 이름뿐일지 아직 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맹의 산문이 다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돌계단 위로 오후의 햇살이 옅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오늘 산길에서 남은 것은 되찾은 표물 몇 상자가 아니었습니다. 검이 앞서고 사람이 뒤따르는 싸움,
길만 또렷하고 기억은 흐려지는 감각. 그리고 다시 만난 천재 검사가 조용히 지켜본 한 사람의 검로. 일검천하라는 말은 아직 누구의 입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나 산길을 함께 걸어 내려온 둘의 발자국 위로. 그 말은 보이지 않는 글자로 얇게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산길에서의 교전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싸움은 여러 사람의 마음속에 긴 그림자를 남겼습니다. 분맹으로 돌아온 뒤 서진은 간단한 문답과 치료를 받은 뒤 곧장 객실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상처도 지친 기색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공을 세웠다는 말과 함께 주변에서는 은근한 시선이 더해졌습니다. 그 시선을 견디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의 말을 피해 객실로 몸을 숨겼습니다. 허리에서 귀명검을 풀어 상 위에 올려놓고 한동안 그 앞에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검집은 조용했습니다. 산길에서 떨리던 느낌은 완전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싸움의 열기는 이미 검 속 어딘가로 내려가 숨을 고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진은 눈을 감고 싸움을 떠올리려 했습니다. 첫 걸음, 첫 패기, 공중에서 내려오던 기척. 두 번째 올려치기까지는 그럭저럭 모양이 잡혔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안개 속을 보는 것처럼 흐릿했습니다. 몇 명을 더 배웠는지, 어느 방향으로 몸을 틀었는지, 어떤 얼굴이 그의 앞에서 쓰러졌는지 떠올리려 할수록 길만 남고 사람은 지워졌습니다. 그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검을 바라보며 속으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싸우는 길을 기억하는 것은 검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라는 이름까지 내어줄 생각은 없다고. 적어도 지금은 그렇게 다짐하고 싶었습니다. 저녁이 저물 무렵 분맹 상층의 회의실에는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넓지 않은 방 안, 네모난 탁자 위에는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강과 산맥, 주요 문파가 자리 잡은 곳, 교역로와 관문, 표국들의 산채와 사파 세력의 근거지까지 붓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지도 한 구석에는 작은 글씨로 이런 두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일검천하. 그 글자를 적은 이는 분맹 장로들 중에서도 나이가 많은 편에 속하는 자였습니다. 흰 수염이 가슴께까지 내려와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여전히 젊었습니다. 그는 예전에 전쟁을 직접 겪었던 세대였습니다. 귀명검이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냈다는 시대를 멀리서나마 목격했던 이들이기도 했습니다. 그 옆에는 다른 장로들과 문관 몇 명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오늘 산길에서 돌아온 조사단의 보고서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현청에서 보낸 문서와 함께 서진과 남궁현의 공적이 간단히 적혀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맨 윗줄에는 표물 탈취 재발 우려, 길을 아는 자들 정리 완료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공을 나눈 이름이 두 줄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낙진표국 서진, 남궁현. 장로는 보고서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세부 내용보다 이름들이 더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길을 잇는 감각은 확실한 모양이군. 그의 입에서 조용히 말이 흘렀습니다. 누가 대답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말이었습니다. 문관 하나가 추가 보고를 올렸습니다. 검을 뽑는 순간 기척이 바뀌었다는 것. 쓰러진 자들 대부분이 같은 방향에서 베었다는 것. 싸움의 전체 그림을 그리려 하면 귀명검을 든 자의 검선이 가장 진하게 남는다는 것. 실전에서도 마찬가지로 움직입니다. 검이 먼저 길을 내고 사람이 그 뒤를 따르는 모양새입니다. 장로는 그 말을 듣고 지도 가장자리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그가 가볍게 두드린 자리는 과거 전쟁에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사람의 검이 전장을 바꾸던 장면을 그는 젊은 시절의 눈으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귀명검이라는 이름이 처음 전장에 올라왔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재앙이라고도 축복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는 그때를 떠올리며 생각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누구도 그 힘을 제대로 묶어 두지 못했다는 것을. 각 문파와 세가, 사파와 봉인파가 제각각의 욕심과 두려움 속에서 검을 쫓다가 결국 검이 땅으로 스스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고 말았다는 것을. 지금은 다르다고 그는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무린맹이 중심을 잡고 있었고 문파와 세가는 맹의 깃발 아래 엮여 있었습니다. 그는 지도 위의 작은 글자를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일검천하. 검 하나로 천하의 흐름을 재정비하고 그 검을 맹의 뜻과 함께 묶어두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누구의 꿈도 아니었던 말을 이제는 계획으로 옮길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문관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장부를 정리하던 서리에게서 별도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산길 임무 이전부터 낙진 표국 백서진의 기록에서 성이 종종 지워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장로의 눈빛이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실수인가? 단순한 필착으로 보기에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원본에는 분명히 성이 적혀 있었고 옮겨 적는 과정에서 일정하게 빠지는 모양입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생긴 일도 아니라고 합니다. 장로는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는 봉인파에서 보내온 옛 문서를 떠올렸습니다. 귀명검을 쥔 검주들의 기록에서 언제나 이름이 흐릿해졌다는 보고, 장부마다 글자가 조금씩 사라져 결국 검 이름만 남았다는 문장들. 검이 이름을 먹는다는 말이 빈소리가 아닌 모양이군. 그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장로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봉인파의 서신을 떠올린 듯 했습니다. 검을 지금이라도 넘겨받아 봉인 논의를 해야 한다는 압박이 몇 차례 더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 많은 장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문관에게 간단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장부는 그대로 두되 이름의 변화를 별도로 기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글자가 빠졌는지, 어느 문서에 어느 형태로 남아있는지를 모두 적어두라는 말이었습니다. 검의 힘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확인해야 한다. 봉인을 논하는 것은 그 다음에도 늦지 않다. 그의 말은 봉인파의 귀에는 위험하게 들릴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 안에서는 누구도 그를 정면으로 막으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검의 기억이 사람의 이름을 갉아먹는다면 언젠가 그 검을 쥔 자는 자신의 이름조차 붙들기 힘들어질지도 모른다고. 그렇다면 오히려 맹이 먼저 이름을 관리해야 한다고.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귀명검의 검주는 무린맹의 보호를 받는다는 이름으로 중앙으로 옮겨야 한다. 검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검과 검주를 맹의 울타리 안에 두어야 한다. 봉인파와 사파가 손을 뻗치기 전에 맹이 먼저 손을 뻗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름이었다. 검이 일부를 먹어 들어간다면 남은 부분은 맹이 대신 기록해 주어야 한다. 장부 위의 공백, 종이에서 사라진 글자. 검주가 스스로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을 누군가가 붙들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언젠가 검이 길 위에 서게 되었을 때 그 길을 누가 열었는지 맹이 주장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지도 한가운데 손가락을 두었습니다. 수많은 길이 모이는 지점이었습니다. 장강을 건너는 나루, 여러 문파의 제자들이 오르내리는 봉우리, 표국들의 마차가 쉬어가는 포구, 사파의 정보가 모이는 암시장이 그 지점 주변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검 하나를 그 지점에 세운다면 길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의 머릿속에는 오래전 전쟁에서 보았던 그림과 지금 무린맹이 그릴 수 있는 그림이 동시에 겹쳐져 있었습니다. 일검천하라는 네 글자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계획표에 올라간 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갈수록 회의실 안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봉인파의 서신은 탁자 한켠에 조용히 놓여 있었고 사파 쪽에서 받은 보고들도 다른 묶음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도 위 중심에 가까운 자리에는 단 하나의 이름만이 더 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귀명검. 그날 밤 늦게 서진도 상층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를 맞이한 것은 말수가 적은 중년 장로였습니다. 상층 깊숙한 방으로 안내된 서진은 간단한 문답을 받았습니다. 산길에서의 싸움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언제부터 상처의 느낌이 흐려지기 시작했는지, 장부의 이름이 바뀌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대부분은 이미 본인이 스스로 고민하던 질문들이었습니다. 장로는 그의 대답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서진의 얼굴과 눈빛, 말 사이사이에 비치는 망설임과 혼란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짧은 문답이 끝날 무렵 장로는 한 가지 말만 더 했습니다. 낙진 표국에서의 이름을 잊지 않으려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 마음을 당분간은 그대로 지켜보겠습니다. 그 말은 위로도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서진은 그 말 속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물을 느꼈습니다. 지켜본다는 말은 이미 자신이 누군가의 계획 안에 들어와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방을 나서며 서진은 문틈으로 먼 복도 끝을 스쳤습니다. 잠시 동안 다른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남궁현이었습니다. 그 또한 상층의 부름을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차림과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동자에는 알 수 없는 무게가 얹혀 있었습니다. 둘은 멀리서 짧게 눈을 맞췄습니다. 말을 건네지는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누는 말은 쉽게 구속이 될 수 있음을 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궁현 또한 장로들과 마주했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질문들이 던져졌습니다. 귀명검을 쥔 검주의 움직임이 어떻게 보였는지, 싸움에서 길을 먼저 본 쪽이 누구였는지, 검과 사람 중 어느 쪽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 그는 사실대로 대답했습니다. 싸움의 순간 검이 먼저 길을 열고 몸이 그 뒤를 따르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검주의 기억이 싸움의 세부를 붙들지 못하는 것 같았다고. 장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대답은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하던 바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부탁이 더해졌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길을 걷는 동안 그 검과 그 사람을 곁에서 지켜보아 주십시오. 남궁현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감시라는 말과 지켜봄이라는 말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검이라는 길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맹히 정할지 몰라도 검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어디까지 남아있을지는 검객 스스로가 결정해야 한다고. 그렇다면 자신은 누군가의 계획 안에서 움직이는 감시자가 아니라 같은 길 위에 선 또 다른 기준점이 되어야 한다고. 밤이 깊어지자 분맹의 등불들은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층 회의실의 문도 천천히 닫혔습니다. 그 안에서는 이미 여러 줄의 글자가 새로 적혀 있었습니다. 귀명검의 검주에 대한 관찰 기록, 이름의 변화를 따른 장부 정리 지시, 봉인파와의 논의 시기를 늦추자는 의견, 일검천하라는 말을 공식 문서에 노골적으로 쓰지 말라는 당부. 그러나 문서와 말 위에 덧씌워진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검 하나로 천하를 묶겠다는 뜻. 그 뜻이 과연 길을 정리하는 질서가 될지, 또 다른 재앙이 될지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 계획의 한가운데에 이미 한 사람과 한 자루 검이 서 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산사의 새벽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종소리는 같은 시간에 울렸고 숲 사이를 가르는 바람의 길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침, 타 말의 작은 선방에 앉아있는 노승의 마음만큼은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노승 앞에는 여러 장의 종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분맹에서 올라온 짧은 서신, 산 아래의 고을에서 전해진 소문, 봉인 기록을 정리해 온 후학들이 모아온 보고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낙진표국 출신의 외부 무인이 귀명검과 닮은 기운을 품었다. 이름은 백서진. 장부마다 성이 흐려지고 있다는 보고가 분맹 안에서 이어지고 있다. 노승은 그 글자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백이라는 글자와 서진이라는 이름은 분명한데 문장 사이에 흐릿하게 번진 먹선이 마치 이미 지워진 기록 위에 덧그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는 순간 오래전에 실패했던 한밤의 장면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귀명검을 돌판 위에 눕히어다 끝내 놓지 못했던 검주. 돌판은 깨지지 않았지만 땅이 갈라져 검이 스스로 밑으로 숨어 들어가던 모습. 봉인문을 외우던 목소리가 중간에서 끊어지고 돌판 주변에 흙만 갈라지던 풍경. 그날의 실패는 봉인파의 가슴에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산사 곳곳에 남아있는 작은 흠집과 깨진 기와들은 그 밤의 흔적이기도 했습니다. 노승은 한동안 그 기억을 묵묵히 견뎠습니다. 그 밤 이후 봉인파는 검을 다시 찾기 위해 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전장에서 흘러나오는 소문을 쫓고 문파들의 장부를 훑고 이름이 사라진 검객들의 기록을 모으는 일에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귀명검은 땅속 어딘가에 깊이 숨은 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누구도 더 이상 그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게 될 무렵 분맹에서 첫 서신이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귀명검과 닮은 기운이 산을 올랐다는 이야기. 검을 쥔 자의 상처가 사라지고 전장의 세부가 장부에서 희미해진다는 보고, 그리고 이름이 조금씩 지워지는 자가 있다는 사실. 노승은 서신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몸은 늙었지만 마음은 아직 그 밤에서 멀리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선방에는 몇 명의 승려들이 더 모였습니다. 젊은 제자들과 함께 봉인문을 오래전부터 이어온 노승들이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작은 모임은 봉인파 안에서도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상좌였습니다.
그들은 먼저 묵주를 굴렸습니다. 검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욕심과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기도문이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만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노승이 입을 열었습니다. 분명히 검을 봉인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검을 맹의 울타리 안에 두고 길을 묶으려 한다. 이 검을 다시 전장의 중심에 세우려는 생각이 이쪽에서 꿈처럼 떠오르고 있다. 한 노승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안쪽에서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승려들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길은 무엇이냐고. 예전처럼 봉인을 요구하는 서신을 더 보내야 하느냐고. 다른 노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서신을 올렸다. 검을 지금이라도 넘기라는 말은 분맹의 장부 한 켠에 조용히 접힌 채로 남았다. 그러나 대답은 늘 같았다. 아직은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말뿐이었다. 그는 허공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분맹과 산사 사이의 놓인 길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 길 위에는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습니다. 분맹은 혼자 서 있는 기구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문파와 세가, 관군과 상단, 사파와 암시장이 모두 그 주변에 얽혀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검을 봉인하겠다고 나서는 일은 단지 한 검과 맞서는 것이 아니라 강호 전체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젊은 승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검을 찾기 위해 세월을 보냈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노승은 그 질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검을 향해 손을 내미는 행위는 우리에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 분맹과 정면으로 부딪히면 산사는 더 이상 예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것이다. 교단의 이름, 봉인파의 이름도 장부에서 사라질 수 있다. 그 말 속에는 두려움과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아니었습니다. 검 하나 때문에 자신들이 걸어온 모든 길을 내던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그는 또 다른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검을 향한 손 말고 다른 곳을 향한 손. 노승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검의 주인을 보아야 한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 이번에는 누구도 곧장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귀명검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검의 힘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검이 이름을 먹는다는 사실, 검을 쥔 자가 스스로를 잊어버린다는 이야기, 장부마다 사람의 기록이 사라지고 검 이름만 남았다는 기록들이 그 두려움을 더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가장 크게 흔들렸던 것은 결국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검이 길을 보여줄 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싶어지는 욕망. 그 욕망을 이기지 못한 이들이 스스로 이름을 놓아버리던 모습이 오래된 기록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노승은 생각했습니다. 검을 봉인하는 일만이 답이 아니라면 검을 쥔 사람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는 선방에 모인 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승려들의 눈에는 두려움보다도 방황이 먼저 비쳤습니다. 검을 향해 달려갈 수도, 검을 그냥 두고 볼 수도 없는 자리에서 그들은 눈길만 바닥에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노승은 마음속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선택이 될 것이다. 검을 향해 나가던 봉인파의 길은 여기서 한번 꺾어야 했다. 더 이상 교단 전체를 내몰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또 다른 전쟁을 바라보고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봉인문을 누구보다 정확히 외워온 제자. 귀명검이 땅으로 사라지던 밤, 그 자리에서 끝까지 눈을 떼지 않았던 소년. 지금은 산사에서 중진 소임을 맡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 언제나 그 밤을 품고 사는 이. 노승은 그 제자를 부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산문 밖에서 검과 마주할 사람은 교단 전체가 아니라 한 사람이어야 했다. 봉인파의 뜻을 짊어질 마지막 사람. 검을 봉인하라는 말보다 먼저 검의 주인을 살펴보라는 말을 들고 나갈 사람. 잠시 후 선방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회색 가사를 걸친 중년 승려가 문턱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세월의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눈동자 안쪽에는 젊은 날의 날카로움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노승은 그에게 조용히 자리에 앉으라 손짓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건넸습니다. 귀명검이 다시길 위해 섰다. 이번에는 분맹의 울타리 안에서 낙진 표국 출신의 검주 손에 쥐어져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징조들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다.
중년 승려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움찔했습니다. 그는 귀명검이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스스로의 숨이 조금 얕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땅 아래로 사라지던 검날의 빛, 깨져나가던 돌판 아래 흙의 흔들림이 눈앞에서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노승은 그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선방 한쪽에 올려두었던 낡은 두루마리를 가져와 앞에 놓았습니다. 이것은 귀명검 봉인문이었다. 여러 번 다듬어지고 고쳐져 지금의 모습에 이른 최종 기록. 그러나 그 누구도 한 번도 끝까지 마치지 못한 문구들이기도 했다. 노승은 두루마리를 펼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바닥으로 그것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검을 봉인하라는 말만 들고 가면 너는 분명 분맹과 맞서게 될 것이다. 그 싸움은 봉인파의 이름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교단을 끌고 내려가는 싸움이 될 것이다. 나는 그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 말은 오래된 책임자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물러나는 것도 그에게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평생 지켜온 봉인파의 이름은 검 하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람 하나를 끝까지 지키려는 마음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승은 중년 승려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검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보아라. 검을 쥔 자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름을 붙들려 하고 있는지, 아니면 스스로 내어주려 하고 있는지, 그것을 끝까지 지켜본 뒤에 봉인할 것인지 놓아둘 것인지 우리가 감당할 결론을 가져오너라. 그 말은 명령이면서도 부탁이었습니다. 중년 승려는 깊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떠나게 될 길이 봉인파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길에서 실패하면 봉인파는 더 이상 귀명검을 입에 올릴 자격조차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선방을 나서기 전에 그는 다시 한번 노승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승의 어깨는 예전보다 더 굽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곧게 서 있었습니다. 산문을 나서는 준비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수행자를 여러 명 데리고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혼자 길을 택했습니다. 많은 발걸음이 함께 움직이면 그것은 곧 봉인파 전체의 뜻으로 보일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번 길이 교단의 행렬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선택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산사의 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중년 승려는 단정한 걸음으로 산문을 내려갔습니다. 숲길은 오래전 봉인에 실패했던 밤에도 그가 걸었던 길이었습니다. 그때는 검을 되돌려 묻기 위해, 지금은 검을 쥔 사람을 직접 보기 위해 발밑에서 돌이 굴러 내려갔습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번 선택이 봉인파의 마지막이 되더라도 검에 삼켜진 이름 하나쯤은 끝까지 붙들고 돌아오겠다고. 검을 봉인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검주를 완전히 잃지는 않겠다고. 멀리서 분명히 자리한 산맥의 윤곽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그곳에서는 이미 귀명검을 둘러싼 또 다른 계획이 짜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로 봉인파의 마지막 선택이 향하고 있었습니다. 검과 맞서기 전에 한 사람의 이름과 마주하기 위한 길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분맹의 하루는 겉으로 보기에는 늘 같았습니다. 아침에는 연무장에서 기합이 터졌고 낮에는 문서각에서 장부가 넘겨졌으며 저녁이면 객잔 주변에 불빛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습니다. 연무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유난히 한 곳에 몰려 있었고 상층에서 내려온 짧은 지시 한 줄이 분맹 안쪽 공기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낙진표구 서진과 남궁연, 두 사람이 정식 대련을 치른다는 공고였습니다. 명목상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공적을 세운 외부 무인과 분맹의 핵심 전력이 서로 검을 나누어 기량을 확인한다는 것, 앞으로 함께 움직일 가능성을 놓고 호흡을 맞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련을 지켜보는 이들 대부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한판이 단지 사람 둘 사이의 싸움이 아니리라는 것을. 상층의 장로들은 연무장 위쪽 누각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사람보다 검을 먼저 찾고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길을 보는지, 누가 길을 선택하는지, 검과 사람 중 어느 쪽이 앞에 서 있는지 확인하려는 눈빛이었습니다. 낮 햇빛이 연무장 한가운데를 비추고 있을 때 서진은 조용히 그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허리에는 귀명검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검집은 평소보다 조금 더 무거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상층의 장로들과 검객들
문파에서 내려온 제자들. 호기심을 감추지 않는 눈들이 한꺼번에 그를 향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들어 관중석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멀리 누각 위쪽에서 그동안 자신을 문답하던 장로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낯선 승려의 가사가 얇게 보였습니다. 봉인파 사절이 도착했다는 소문이 현실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시선을 오래 두지 않고 곧장 눈을 내렸습니다. 연무장 맞은편에서 남궁현이 걸어 나왔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상투와 허리에 검. 움직임에서 흘러나오는 기운이 전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주변의 공기까지 함께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둘은 연무장 가운데에서 마주섰습니다. 예를 갖춘 인사는 짧았습니다. 그 짧은 동작 안에 서로가 이미 상대의 검을 알고 있다는 묵계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은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오늘의 한 판이 자신을 시험하기 위한 자리라는 것, 검을 시험하기 위한 자리라는 것을 그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내어줄 것인지는 아직 그의 몫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시작을 알리는 북소리가 한번 울렸습니다. 먼저 움직인 것은 남궁현이었습니다. 그는 직선으로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반걸음 비스듬히 옆으로 움직이며 상대의 발목과 어깨선을 동시에 보는 특유의 시선을 유지했습니다. 서진은 아직 검을 뽑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궁현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어느 방향에서 첫 검이 나올지 가늠했습니다. 허리의 귀명검은 이미 얇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첫 길이 그려졌습니다. 눈앞에서 귀명검이 미리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남궁현의 검끝이 어느 지점에서 멈출지, 어떤 각도로 꺾일지, 그 다음 동작이 어디로 이어질지, 선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엮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검의 떨림을 곧장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일부러 반 박자 늦게 움직였습니다. 검집에서 나를 뽑는 속도를 아주 조금 더디게 했고, 첫 발걸음의 폭을 귀명검이 요구하는 것보다 반 뼘 정도 줄였습니다. 검이 앞에서 길을 끌어당기려 하는데 몸이 고집스럽게 뒤에서 붙들고 서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처음 몇 호흡 동안 대련은 조용했습니다. 남궁현의 검은 탐색하듯 움직였습니다. 상대의 기척을 더 정확히 보기 위해 한 수씩 길을 던지는 동작이 이어졌습니다. 두 검이 처음 부딪힌 순간 귀명검은 세차게 울리려 했습니다. 상대의 검물을 읽고 곧장 길을 바꾸어 파고들겠다는 기세가 손잡이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서진은 억지로 검을 틀었습니다. 정면으로 베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두고 일부러 얕게 흘려 넘기는 쪽을 택했습니다. 슴슴한 맞기, 깊지 않은 대받음, 서로의 검끝을 흘리는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누각 위에서 지켜보던 이들 중 일부는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귀명검이라는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는 검무였습니다. 힘을 숨기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일부러 힘을 빼고 있는 느낌이 더 짙었습니다. 반면 남궁현은 그 속에서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시선이 계속해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언제 허리의 검에 손이 더 깊이 들어가는지, 발걸음의 무게가 어느 순간에만 달라지는지, 몸은 일부러 검을 막고 있지만 안쪽에서 다른 길을 참고하고 있다는 기미가 눈에 보였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맞서는 것은 검객 둘이 아니라 검과 그 검을 쥔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부터 남궁현의 검로가 달라졌습니다. 길을 찾는 것보다 길을 어지럽히는 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석적인 한 수 대신 약간 비튼 각도에서 들어가는 찌르기, 상대의 발을 헛디디게 만드는 허공배기, 스치듯 지나가면서 기척만 흔드는 검선을 던졌습니다. 귀명검이 그 선들을 읽어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검집 안쪽에서 떨림이 더 빨라졌고 뽑혀 나온 검날이 몸보다 먼저 반응하려 했습니다. 서진은 검을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검이 앞서 나가지 못하도록 몸이 뒤에서 끌어당기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길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 남궁현의 검선이 비스듬히 파고들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동작은 단순한 찌르기였지만 그 안에는 남궁과 화산의 검맥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한쪽은 정면에서 힘을 받으며 밀어붙이고 다른 한쪽은 흘러들어가며 빈 곳을 찾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귀명검이 그 길을 읽었습니다. 어디로 빠져나가야 할지, 어느 타이밍에 베어 들어가야 할지 선들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도 서진은 길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검이 요구하는 대로 움직였다면 둘 사이의 거리는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상대의 허리나 어깨를 향한 날카로운 반격이 이어질 길이었습니다. 그는 대신 몸을 돌려 얕게 긁히는 길을 택했습니다. 옆구리 쪽에서 옷감이 찢기는 소리가 났고 살갗에 타는 듯한 통증이 스쳤습니다. 검은 상대의 중심을 향하지 못하고 공중에 길게 선만 긋고 지나갔습니다. 피 냄새가 아주 조금 번졌습니다. 연무장 주변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모든 눈이 그 한 점 상처로 모였습니다. 귀명검은 불만을 드러내듯 떨렸습니다.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었던 길을 놓쳤다는 듯. 검날 안쪽에서 울림이 길게 번졌습니다. 서진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검을 붙든 손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이 내린 선택이 오히려 검의 분노를 불러들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숨이 두어 차례 더 오르내렸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는 다시 좁혀졌다 넓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이번에는 남궁현이 먼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서진의 옆구리에서 피가 스며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눈동자를 한순간 바라보았습니다. 눈 안쪽에는 억눌린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검을 마음껏 휘두르지 않았다는 답답함인지, 검에 끌려가지 않으려는 고집인지, 두 감정이 얽혀 있었지만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검과 맞서고 있다는 것. 남궁현은 마음속으로 한 가지 결심을 더했습니다. 이 한 판을 검이 아닌 사람의 싸움으로 끝내야 한다. 그는 검을 깊게 거두었습니다. 정면에서 또 한 번 강하게 들어가면 귀명검이 결국 길을 뚫고 나올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이 대련은 누가 먼저 상대를 베었는지가 아니라 누가 먼저 이름을 잃는지로 변해버릴 것이었습니다. 대신 그는 수를 바꾸었습니다. 정면을 버리고 주변을 둘러싸는 길을 택했습니다. 발걸음은 연무장 끝까지 넓어졌고 검은 점점 더 얕은 자리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는 선, 허공에서 교차하는 검끝, 서로의 숨만 확인하는 거리. 귀명검은 끊임없이 길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파고들라, 이 타이밍에 베어라, 이 허점을 놓치지 말라. 검날 끝에서부터 손목까지 명령처럼 울림이 쏟아졌습니다. 서진은 그 명령을 계속해서 흘려보냈습니다. 몸은 일부러 조금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발은 반박자 늦게 허공을 밟았고 검은 항상 상대의 중심에서 조금 비껴나 있는 자리를 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자신에게 상처를 남길지라도 검이 마음대로 길을 정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숨은 거칠어졌지만 검은 끝내 누구의 살도 깊게 가르지 못했습니다. 누각 위에서 한 장로가 자리에서 조금 몸을 일으켰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원하던 그림은 아니었습니다. 귀명검이 완전히 길을 장악한 모습도 아니었고 검주가 검을 완벽히 억누른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어딘가에 실마리가 있었습니다. 검은 분명히 길을 알고 있었고 검주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둘의 방향이 완전히 같지 않다는 사실. 그 틈새가 오늘 이 대련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이었습니다. 마침내 북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대련 종료를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두 사람의 검끝이 동시에 내려갔습니다. 숨이 고르지 못한 채로 둘은 서로에게 예를 갖추었습니다. 서진의 옆구리에서는 피가 조금 더 번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처는 깊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의 손등에는 검을 쥔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마디마다 피가 잘 돌지 않는 듯 저릿했고 손가락 사이에는 긴장했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궁현은 그 손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검집으로 돌아간 귀명검은 더 이상 요란하게 떨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아주 얕은 울림만 남기고 있었습니다. 연무장을 빠져나오는 길에 둘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주변에는 여전히 많은 시선이 따라붙고 있었지만 조금 뒤로 멀어져 있어서 둘의 얼굴을 제대로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 짧은 길 끝에서 남궁현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인사에는 승패도 평가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 이 한 판을 사람의 싸움으로 묶어두려 했던 한 검객의 뜻이 담겨 있을 뿐이었습니다. 서진은 옆구리의 통증을 느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몸 안쪽 어디선가 검이 여전히 길을 보여주려 하는 느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길을 곧장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 판에서 자신이 한 일이 무엇인지는 분명했습니다. 검과 맞선 것, 검이 열어주는 길을 일부러 버리고
상처를 감수하며 다른 길을 택한 것. 그 선택이 앞으로 얼마나 오래 버텨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검이 아닌 자신이 마지막 수를 골라 쥐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해가 기울 즈음 분맹 산문 아래로 한 사람의 승려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래된 가사를 걸치고 묵주를 손에 쥔 채 산길을 올라오는 중년의 사내였습니다. 봉인파에서 보낸 사절이었습니다. 그는 산문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연무장에서 막 끝난 한 판의 기운이 여전히 산 위에 얇게 남아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귀명검과 맞선 한 판, 검이 이겼는지 사람이 버텼는지 아직은 알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싸움이 끝난 바로 지금이야말로 검이 아닌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말을 건넬 수 있는 때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해 준 검이지만 이제는 검이 주인을 고르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아기를 품은 이들의 손에는 더욱 날카롭게, 지키고자 하는 이의 손에서는 끝없이 대가를 요구하며 서진 앞에 놓인 것은 버리면 죽을 것 같고 쥐고 있어도 자신을 잃어갈 것 같은 한 자루의 검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호의 길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곧 이 무협 세계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구독으로 다음화 일검천하 제호부검을 놓은 뒤에 천하를 먼저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